여수에서 남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외딴섬 거문도. 100여 년 전 영국군에 의해 무력 점령당하기도 했던 이 섬에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산 넘어가면 엄청납니다. 저녁에 보면은 열댓 마리씩 댕겨요. 새끼도 있고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싸우는 거 보면 겁나요, 겁나. 살벌해요. 탁 이러고 있어요. 조금 의치하면 달려들 그런 행세를 하고 있어요. 바로 들고양이의 출현이다. 밤이면 마을 이곳저곳에 나타나 닥치는 대로 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섬의 무법자 들고양이. 지금 거문도는 들고양이에게 점령당했다. 지난 9월 제작진은 거문도의 한 마을을 찾았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제작진을 맞이한 것은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골목 곳곳에서 목격됐다. 모양도 모두 제각각이다. 녀석들은 뭔가를 먹다 들켰는지 쏜살같이 내달린다. 산속도 예외는 아니다. 이곳에도 어김없이 고양이는 있었다. 바로 야생에서 먹이를 사냥해 살아가는 들고양이다. 제작진과 눈이 마주친 녀석, 깊은 숲속으로 몸을 감췄다. 날이 어두워지면 고양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진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뜸한 밤을 노려 고양이들은 본격적인 먹이 활동에 나선다. 이 녀석은 어디선가 자기 몸집보다 큰 생선을 입에 물었다. 어느새 골목은 고양이 차지가 됐다. 가끔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난다. 자기 영역에 침입한 녀석과의 한판 승부다. 급기야 한 녀석이 피를 보고 말았다. 그런데 절대 물러날 기색이 아니다. 싸움은 계속됐다.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났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두 마리. 거문도의 밤은 이렇게 날카로운 고양이의 싸움 소리와 함께 깊어갔다. 이튿날 제작진은 섬 주민으로부터 들고양이에 관한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 고양이가 뱀도 잡아먹어요? 예. 어떻게 잡아먹죠? 뱀이 나타나면 고양이가 뱀을 맥을 못 치게 그냥 놀래. 꼬리를 물고 그냥 기어가려고 그러면 못 기어가게 딱 채버리고 결국에 이제 기진맥진이 돼가지고 뱀이 죽거든. 그때 잡아먹어요. 목격자는 한둘이 아니었다.
뱀을 주로 많이 잡아요. 직접 보셨어요? 예. 뱀을 가지고 논 데도 봤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그걸 갖고 놀다가 죽여 갖고 먹어요. 그 꼬리는 냉겨놔. 꼭 안 먹더라고. 꼬리는 안 먹어. 여 산에도 가면 많아요. 뱀꼬리 이만한 거 천지가 있어요. 노인이 일러준 장소에 제작진은 잠복을 해보기로 했다. 한낮인데도 고양이가 여기저기에서 눈에 띈다. 이 녀석은 뭔가를 발견했다. 곧 날렵하게 몸을 날려본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잠복 3일째. 고양이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풀숲을 뒤지던 녀석. 뭔가를 입에 물었다. 녀석이 풀속에서 꺼내든 것은 바로 뱀이다. 고양이가 먼저 시비를 걸어본다. 뱀도 입을 벌려 대항해본다. 하지만 뱀은 어느새 고양이들로 포위됐다. 서둘러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가려 하지만 녀석들은 뱀을 그냥 두지 않는다. 바로 이때 기회를 노린 한 녀석이 잽싸게 뱀의 머리를 공략한다. 그리고 강하게 깨물어 뱀의 숨통을 끊어놓는다. 뱀은 결코 들고양이의 적수가 아니었다. 고양이는 이 섬의 최강자로 등장했다. 들고양이에게 희생된 것은 뱀뿐만이 아니었다. 새들도 고양이의 주요 표적이다. 섬 곳곳에서 새의 깃털이 발견됐다. 철새의 이동철. 고양이는 섬에 잠시 쉬러 내려온 철새를 무차별 공격했다. 섬에 사는 텃새도 살아남지 못했다. 실제로 고양이는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사냥 기술이 뛰어나다. 거문도에 살고 있는 많은 들고양이는 이렇게 뱀뿐만 아니라 새와 곤충까지도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생활해 나가고 있다. 고양이과 동물은 원래 그 타고난 사냥꾼입니다. 만일에 야생화가 된다면 생존을 위해서 그 좁은 도서 지방과 같은 좁은 지역에 있어서는 뭐 그 지역에서 번식하고 있는 해조류라든지 또 혹은 그 먹이가 되는 곤충부터 시작해서 양서 파충류, 포유류까지 고양이에 의해서 뭐 사라지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되죠. 타도의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거문도. 거문도엔 천연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된 흑비둘기와 동박새 등 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이로 인해 거문도에서 사라진 종도 있다. 바로 마을 인근의 쑥대밭에 살던 꿩이다. 이제 쑥대밭은 꿩 대신 고양이 차지가 된 지 오래다. 꿩이라든가 그런 거 완전 멸종이 됐고요. 또 그 뭐 굴뚝새 같은 아주 둥지를 낮게 트는 그런 새 종류는 거의 없어졌어요. 꽤 많은 변화가 있죠.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까? 지금 집에? 없죠. 전혀 그 굴뚝새나 그 적은 새들은 없어졌어요. 거문도는 풍부한 어족 자원을 자랑한다. 한때 이곳에서 잡힌 삼치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었을 정도로 주민들 소득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었다. 하지만 섬에 고양이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어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도둑맞기 일쑤였다. 특히 삼치는 조그만 흠집만 나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생선을 쌓아놓기 무섭게 어디선가 나타나 생선을 입에 물고 있는 고양이. 자신들만의 소굴을 갖고 있는 고양이를 섬 주민들은 당해낼 수 없었다. 하나도 안 보이다가 고기만 따면 그냥 막 어디서 오는 거를 배우같이 날아. 거기 놀고 있으면 뒤로 와가지고 뒤에서 물고 막 제 차 밑으로 저쪽으로 막 도망가고 그래요. 아무튼 몇 초 순간에 훔쳐가 버려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주민들은 비상이 걸렸다. 고양이로부터 생선을 지키기 위해 생선 덮개는 생활 필수품이 됐다. 그래도 뭐 이렇게 발 같은 걸 보면 다 쥐 뜯어 놓잖아요. 네, 이렇게 다 쥐 뜯어놔요. 거문도의 한적한 시골집. 주인이 사라지자 어디선가 고양이가 나타난다. 고양이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부엌. 부엌 여기저기를 기웃거린다. 고양이에게 부엌은 잘 차려진 밥상이나 다름이 없다. 마치 제집 드나들듯 자유롭게 부엌을 휘젓고 다니는 고양이. 섬 주민들은 고양이에게 부엌까지 내주고야 말았다. 사람 집 없으면 벌써 사람 문들 보고 없으면 부엌 같은 다 들어요. 다 들어서 냄새 다 되게 그런데요. 문 이런 망으로 해놓으면 이 망을 투고 들어가지고 그냥 뭐 음식 찌꺼기네 뭐이네 그냥 막 파디께서 못 살고 뭐 고기 반찬 구우면 그냥 그거 다 그냥 굽어 그냥 들집어 문 솔도 앞에 놓으면 주민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생선을 매달아 국기를 개양하듯 이른바 생선 개양대를 만들었다. 이 생선 개양대를 통해 주민들은 고양이에게 더 이상 생선을 빼앗기지 않게 됐다. 집집마다 설치된 각양각색의 생선 개양대는 이곳 거문도의 진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이미 고양이에게 수차례 생선을 도둑맞은 지희 씨 부부. 여기 딱 널어놓으면 아마 그거 별짓 다 할 거예요. 지 씨는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다. 사람 키 높이의 생선을 고양이가 낚아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명나거지 고기 밥이에요. 아 이렇게 걸어놨는데도요? 예, 여기서 여기 앉아서 이걸 타거든요. 발 하나 딱 짚고 여기다 걸어놓으면은 요리
아니면은 여기서 딱 튀어요. 여기를. 그러면 올라앉거나 알로 앉을 수 있으면 올라앉고 아니면 물고 펄떡 뛰거든. 그렇게 교묘해요, 고양이는. 과연 고양이가 빨랫줄에 매달린 생선을 먹을 수 있을까? 제작진은 위장막을 치고 잠복에 들어갔다. 날이 어두워지자 고양이가 하나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먼저 한 녀석이 생선 바구니 밑으로 다가갔다. 잠시 바구니를 올려다본 녀석. 순식간에 담장을 뛰어올라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접근해 본다. 그리고 바구니 한쪽 끝을 사정없이 흔들어댄다. 마침내 생선은 한쪽으로 쏠렸다. 녀석은 잠시 바구니를 쳐다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생선을 낚아챈다. 자기 키의 몇 배나 되는 높이를 고양이는 점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인 거문도. 거문도의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고양이를 잡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고양이가 해코지를 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거문도의 터줏대감 김용훈 할아버지. 오늘 김 할아버지는 못 쓰게 된 통발 하나를 챙겼다. 직접 고양이를 잡아볼 생각에서다. 요 뭐가지 걸래? 여기 뒤가 딱 걸리잖아. 이렇게 나오면 입에서 도망가거든. 먹기 위해 사놓은 삼겹살을 미끼로 내놓기로 했다. 김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생선 공판장. 이곳에선 매일 아침 싱싱한 생선이 거래되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많이 맴도는 곳이다. 이런 도서지방에는 생선을 많이 취급하니까 전부 생선 다 들러먹거든. 그냥 물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걸 왜 안 잡을 수가 없지.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덫을 놓기가 무섭게 바로 한 녀석이 나타났다. 먹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녀석. 잠시 후 먹이의 유혹을 참을 수 없었던지 머리를 올무에 조심스럽게 들이민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모양이다. 더 이상 머리를 집어넣지 않는다. 이 녀석은 운이 좋았다. 이곳저곳에 통발을 놓아봤지만 고양이들은 통발의 구조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아주 여유를 부리며 통발 속을 자유자재로 드나든다. 섬 주민들과 오랫동안 밀고 밀리는 치열한 머리싸움을 거듭해온 거문도 고양이. 인간과 고양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렇다면 거문도의 이 많은 고양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거문도 앞바다는
예로부터 갈치와 삼치 등 물고기가 풍부하게 잡히는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인 곳이었다. 그리고 섬 주민들은 좁은 땅덩어리를 이용해 옥수수와 고구마를 심었다. 그런데 쥐가 문제였다. 곡식을 수확하기 무섭게 모두 쥐에게 내주고 말았다. 아이고 우리 고구마 지가 다 받아먹어서 이것 좀 봐 세상에. 이거 좀 봐 이거. 고구마 봐 하나도 안 남아놨어. 아이고 저번에 누가 아니요. 주민들은 서둘러 대책 회의를 했다. 가만 있어봐. 아니 이참에 그 쥐약을 놓으면 어떨까? 아이 쥐약 한 번 주면 놓았까니. 그래. 쥐덫을 넣으면 어떨까? 쥐덫. 그것도 괜찮구만. 아니 쥐약도 안 돼. 쥐약도 안 된다께. 좋은 생각 났어. 뭐? 아니 고양이를 사다가 돈에다 풀어놓으면 어떨까? 아이고 그런데 그때 누군가 고양이를 키울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곧 하나로 모아졌다. 그거 맞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니 여가 지가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막 농사 뭐 보리도 해놓으면 지가 다 묵어버리고 그러게 저 분유회장이 가서 고양이를 많이 사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어요. 여수 가서.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직접 육지로 나가 고양이를 사왔다. 그리고 사온 고양이를 모두 마을에 풀어놓았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마을에 넘쳐나던 쥐는 온데간데 없이 점차 눈앞에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흐르자 고양이는 쥐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늘 곁에는 풍부한 생선이 차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무소에서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거문도의 한 마을에서 고양이 문제를 놓고 마을 회의가 열렸다. 피해에 대하여 대책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들으신 대로 이 사무소로 나오셔서 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집이고 산이고 이제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고양이를 잡아주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대책 회의를 하면서 어떤 피해가 있는가. 야에다 들여 나가고 없으면 부엌에 뭐 조금만 불이 잘못하면 전부 다 부엌을 다 씻어서 나간단 말입니다. 좀 높은 데다 널어놔도 고양이가 계속 와가지고 이거 눈만 뻗뜨하면 물고 가고 이래가지고 감당을 뭐 저번에 강갈치 15마리 싸놨던 거 10마리나 물려보내고요. 번식기가 되면 완전 애기 울음소리가 나요. 애기가 밤새도록 우는 소리가 나는데 진짜 징그러워요 소리가. 일단 마을 본물이 터지자 주민들은 너나 없이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고양이 숫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어른들의 고민에 동네 아이들이 발벗고 나섰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고양이 잡으러. 맨손으로? 네. 아이들이 찾은 곳은 폐가의 한 구석.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 그런데 새끼는 한 마리뿐이 아니었다. 슬레이트 뒤로 여러 마리가 몸을 숨기고 있었다. 오늘 아이들이 잡은 새끼 고양이는 모두 4마리.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고양이를 잡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섬으로 둘러싸인 거문도 앞바다는 양식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어민들은 참돔과 다금바리 등 고급 어종을 주로 기르고 있다.
주민들은 예전에 잡는 어업에서 이제는 기르는 어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쥐가 문제였다. 섬에 넘쳐나는 고양이를 피해 쥐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곳 양식장까지 헤엄쳐왔다. 그리고 물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어민들 걱정은 따로 있었다. 쥐는 양식장 그물망을 물어뜯어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어민들은 또다시 고양이가 필요했다. 이번엔 섬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있는 양식장. 가자. 이거 안 가려고 완전 가자. 얼른 가자. 마을에서 잡은 고양이를 양식장으로 옮기는 일은 이제 이곳 어민들의 또 다른 일상이 되어버렸다. 난데없이 섬으로부터 끌려와 바다 한가운데에 새로운 공간을 갖게 된 고양이들. 섬에서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지만 이곳에서는 또 다른 손님으로 대접받는다. 하지만 넓은 땅을 떠나 조그만 닫힌 공간에서 평생 지내야만 하는 고양이에게 이곳 양식장은 창살 없는 감옥인 셈이다. 지난 10월 9일 제작진은 이화여대 에코과학연구소와 함께 고양이의 행동 반경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포획틀 하나를 나루터 부근에 설치했다. 또 하나는 생선 냉동 창고 앞에 놓아두기로 했다. 반응은 생선 냉동 창고 쪽이 빨랐다. 포획틀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아주 큰 수컷이다. 나루터 근처에서도 제법 큰 수컷이 걸려들었다. 연구팀은 마취를 시키고 조심스럽게 무선 발신기를 2마리의 고양이 목에 각각 부착했다. 그리고 원래 잡혔던 장소에 다시 풀어주었다. 포획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연구팀은 관찰에 들어갔다. 관찰 결과 2마리의 고양이는 처음 포획된 곳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포획 장소에서 뭐 거의 10m에서 20m 정도 반경이 그 정도에서 거의 뭐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이가 많으니까 뭐 멀리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관찰 대상인 2마리가 머무는 곳은 먹이가 풍부한 지역이다. 그래서일까? 두 녀석의 움직임은 하루 종일 큰 변화가 없었다. 자신만의 활동 영역을 갖고 있는 고양이. 먹이만 충분하다면 고양이에게 넓은 공간은 필요치 않았다. 제작진은 비교적 먹이가 풍부한 바닷가에 과연 몇 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고양이가 자주 나타나는 어두운 밤을 택해 관찰해 보기로 했다.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양이 하나하나 특징을 그려가며 살펴봤다.
2시간에 걸쳐 300m 거리를 관찰한 결과 바닷가 마을에서 모두 39마리의 고양이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그만 마을인데 오늘 40마리 가까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닷가와 떨어진 마을 안쪽 상황은 어떨까? 개를 기르고 있는 집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매일 개밥 주는 때를 기다려 어김없이 나타나는 고양이. 이 고양이는 개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녀석이다. 바닷가와는 달리 마을 안쪽은 먹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래서 고양이들은 가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 녀석은 오늘 재수가 좋은 편이다. 이지숙 씨는 아침을 챙기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이 생겼다. 바로 고양이 밥을 준비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고양이 때문이다. 양아, 이리 와, 밥 먹어. 일주일 전 고양이 부부는 새끼를 데리고 이 집을 찾아왔다. 새끼들에게 먹이를 챙겨줄 자신이 없었던지 어미는 새끼 고양이를 위한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이다. 덕분에 새끼들은 굶주림을 피할 수 있었다. 고양이 새끼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배가 너무 고팠나 봐요. 집에 먼저 와서는 막 울더라고요. 그냥 막 야옹야옹 하면서 너무 이제 불쌍하게 울더라고요. 근데 신경을 안 썼는데 새끼를 한 마리 데리고 오더니 그 뒷날부터 한 마리씩 데리고 온 것이 4마리를 다 데리고 와서 그냥 집에서 안 가버리네요. 그래서 불쌍해서 지금 밥을 주고 있어요. 이미 100여 년 전 영국군의 영향으로 테니스가 도입된 거문도. 그런데 이 테니스 코트 한 구석 풀밭에 고양이가 보금자리를 틀었다. 3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는 어미 고양이. 어미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사람들이 떠난 직후 어미 고양이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새끼 고양이의 목덜미를 물고 풀숲 둥지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향한다. 어미가 선택한 곳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절벽 중턱.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어미의 선택이었다. 어미 고양이는 새끼 3마리를 모두 물어 풀숲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다. 거문도 고양이는 오래전부터 섬 주민들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섬 생태계를 파괴하는 존재로서 널리 알려졌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거문도에서는 대대적인 고양이 포획 작전이 벌어졌다. 주민들의 피해를 전해들은 외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고양이를 포획한 것이다. 당시 거문도에서 잡아낸 고양이 숫자만 해도 500마리에 이를 정도로 엄청났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 거문도는 또다시 고양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양이들은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섬을 또다시 점령할 수 있었을까?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고양이는 1년에 한 번
새끼를 2마리에서 4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데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고양이는 일단 야생화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특히 섬지방 같은 데서는 경쟁이라든지 천적 관계 이런 다른 요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나오는 풍부한 먹이를 가지고 번식을 갖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새끼에서도 4마리, 5마리씩 훨씬 더 야생에서 그 상태보다 많은 수를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작진이 처음 거문도를 찾은 것은 지난 9월. 그런데 섬 곳곳에서 어미가 새끼 고양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봄에 이어 고양이는 가을에도 번식에 성공한 것이다. 갓 태어난 새끼 암컷도 10개월 정도 지나면 임신이 가능하다. 결국 고양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거문도는 1년 내내 생선이 풍부하게 잡히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선 부산물이 많이 생겨난다. 그런데 그 처리 방법이 쉽지 않다. 대부분 바다에 그대로 버려진다. 바닷가에 사는 고양이들은 이런 생선 찌꺼기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고양이들은 영양 만점의 식탁을 제공받고 있었다. 또한 거문도에서는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가 따로 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각자 마을 공동 쓰레기장에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함께 버리고 있다. 쓰레기가 버려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고양이들. 이곳은 고양이 집합소나 다름없다. 쓰레기 더미 속엔 늘 풍족할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고양이들은 먹이를 두고 다투는 일이 없다. 거문도에 마련된 또 하나의 고양이 번식 조건. 그것은 바로 버려진 집들이다. 최근 어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피해가가 부쩍 늘었다. 고양이의 번식을 막기 위해 어떤 집은 그물을 둘러 고양이의 출입을 막아보려고 시도했다. 고양이들이 사이로 못 들어가겠다고 막아놓은 것 같아. 하지만 고양이의 접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폐가는 고양이들이 번식하고 생활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뚫린 지붕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고양이는 이곳을 보금자리로 이용한다. 거문도는 고양이들이 마음 놓고 살아가는데 최적의 조건인 것이다. 일본의 대마도, 우리나라 부산과는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섬이다. 대마도도 거문도와 마찬가지로 한때 들고양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 바닷가 마을에 사는 고양이는 쓰레기를 뒤져 길거리를 더럽혔다. 뿐만 아니라 고양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 마을 전체를 가득 메우게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마을에 넘쳐나는 고양이들이 주변 숲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인근에는 일본의 멸종 위기종인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었다. 바로 살기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대마도에서만 서식하는 삭. 현재 100마리도 안 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귀한 존재다. 그런데 이 살객에 들고양이들이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고 있었다. 猫エイズ FIV ですね。それが家猫から山猫に移るということが確認されてます。で、移った場合は山猫は病気に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山猫の数が減ることにつながってしまいます。 일본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멸종 위기종을 지켜내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자칫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들고양이 숫자를 줄여 설계 공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그 해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野良猫が増えるというのはゴミを漁ったりとかすることで餌がたくさんあることで増えますので、餌を取れないようにする必要があります。なので対馬ではゴミを捨てるときにはカゴに入れて捨てて野良猫が食べられないようにしてますし、それから住民には庭先とかで餌をたくさんあげないようにというようなお願いをしております。 바닷가의 작은 마을 미나토 마을. 제작진은 먼저 마을을 둘러보았다. 한때 고양이들로 넘쳐났던 이 마을에서 이제 고양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 마을 골목 곳곳엔 그물망으로 된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 이곳에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한다. 고양이들의 접근을 완전 차단시킨 것이다. 개체수가요, 먹이 환경이 좋아지면서 꾸준히 늘어났다가 먹이 환경이 나빠진다고 그럴까, 이제 어느 정점에 달하면 갑자기 줄어들어요.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마을 이장일을 보며 삭 보호 운동을 하는 노다 씨. 노다 씨는 직접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알렸다. 처음엔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다. 음식물을 썩혀 퇴비로도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生ゴミの管理がなかった頃はですね、野良猫はとにかく多くてですね、でやっぱり役所の方にやっぱ苦情の電話よく行ってました。役場はですね、猫に関してのですね、取り締まりの基準がないいうことでですね、やっぱ手を招いていたんですよ。それでやっぱり一番の解決策がやっぱり生ゴミ、餌を供給しないいうことかなというようなことでですね、各家庭がやっぱその意識が高くなったみたいですよ。 이제 마을 주민들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생활화됐다. 먹이가 급격히 줄어든 들고양이는 번식 속도가 조절됐고 지금은 가끔 눈에 띌 정도가 됐다. 昔は海の近くに住んでた人なんかは海にこう生ゴミとかね捨ててたけど、やっぱり今はなんか海を汚したらいけないとかそういう問題もあって捨てなくなったからその辺の下の猫なんかはいなくなったとは思うけどね。 지난 10월 14일 거문도의 2개 마을에서 고양이 포획이 진행됐다. 5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고양이 포획이다. 그러면 유천, 죽천 이제 나눠서 지금 포획트를 나눠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포획은 다도의 해상국립공원과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고양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해상국립공원 지역인 거문도의 생태계 파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설치한 덫은 모두 30여 개. 덫을 설치하자마자 고양이가 나타났다.
고양이는 속속 포획망에 걸려들었다. 포획팀은 잡힌 고양이를 서둘러 한 곳으로 옮겼다. 어떤 것은 2마리가 함께 걸려들기도 했다. 이틀 동안 잡힌 고양이는 모두 20여 마리. 한정된 예산과 인력, 그리고 고양이의 고통을 생각해 모두 안락사시키기로 했다. 인간의 선택으로 섬으로 들어온 고양이. 고양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시작된 인간과의 기나긴 갈등. 하지만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5년 후 우리는 또다시 고양이를 잡아낼 것이다. 애초에 우리가 고양이를 선택했듯이 이제 고양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할 때다.